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손학규 전 대표 모시고 저희가 대담을 진행했는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자를 저희가 다 소화해드리지 못한 점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condensing.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condensing.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음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음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음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죽 써서 개 주는 짓은 하지 말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겠다고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상당히 절차를 서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도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출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도 열린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지 전국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된다는 사실을 아마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바른 결정 내려주길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50명이 혁신과 통합연합이라는 모임을 구성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서로 상대방에게 나가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는 풍찬 노숙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웰빙을 해왔기 때문에 탈당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웃음 섞인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당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 헷갈릴 정도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지금과 같은 새누리당으로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방향이 됐든 합리적 보수, 중도적 보수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겁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이 비로소 시작됐다. 촛불 집회를 주관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한 얘기입니다.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7차 촛불 집회에도 100만여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요.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전국을 움직였습니다. 정치권도 아니고 바로 국민들이 지금의 전국을 이끌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힘은 바로 평화적이고 준법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집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준법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빨리 임명하는 게 중요한데 여야가 오늘부터 논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원내 대표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애매한 동거라고 하죠. 유일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용 금융위원장, 부총리 후보자 지금 예정자인데 국회가 동의를 안 하고 청문회를 열지 않아서 이렇게 애매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애매한 동거를 빨리 끝내줘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죠. 이번 주 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글로벌 경기가, 글로벌 증시가 또 요동을 칠 텐데, 그에 대해서 한국은 경제 구심점,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협치의 실험 무대이긴 한데 국민의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임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임종용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변수는 이거죠. 친박 지도부면 민주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서 친박이 다시 역공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게 변수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여당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미 집권당 모두 시작을 했죠, 민주당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책임제가 됐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 대부분을 백지화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사드죠. 국방부는 내년 5월까지 배치하겠다. 이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야당은 사드 배치를 내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 저거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인데 또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일단 미뤄라. 이 두 가지가 가장 박근혜표 정책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 외에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세월호 특조위 재가동 문제, 경제 문제로 보자면 성과연봉제나 노동개혁 문제 등이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실상 전국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갔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될지 아니면 원점으로 되돌릴지 상당한 어떤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호가가 급락하고 있다 그러죠? 1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이 분양권 전매 제한 그걸 늘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이 강남 4구나 가천 이런 지역이었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분양권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이
위례 신도시하고 화성 동탄 이 신도시인데 예. 여기서도 분양권 거래가 잠잠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0% 이상 정도 빠졌다라고 해요. 가장 많이 빠진 곳은 뭐 40평대 이런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분양권 받아서 중도금 대출 받아서 잔금 대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분양권이 안 팔리니까 잔금을 연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입주할 사람도 없고 팔고 나갈 사람들도 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주택 시장의 어떤 찬바람은 계속 겨울과 함께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진해운은 지금 법정 관리 중이죠. 그죠? 그렇죠. 현대상선도 근데 국제해운동맹에 반쪽짜리 가입밖에 못했다고 하네요. 해운사나 항공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동맹에 가입을 하냐면 한 개 회사가 전 세계 노선을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비행기 타보면 어디하고 얼라이언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해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얼라이언스 동맹이 2M이라고 해서 머스크의 하나가 MSC 두 가지 회사 두 개 회사가 동맹을 해서 2M인데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여기에 현대상선도 작은 회사니까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정식 가입이 아닌 거죠. 정식 회원사가 아니라 정식 가입은 한 노선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제휴라는 거죠. 노선 공유는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배를 타면 주로 이 컨테이너선이죠. 박스의 컨테이너선인데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북미 노선은 강하거든요. 그리고 머스크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와 유럽 그쪽 노선이 강합니다. 이 두 개를 노선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공간만 맞바꾸는 겁니다. 이 배에 내 짐 좀 실어줘 라는 것처럼 택방살이를 한다. 이런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한 개에서는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이어 파산 갈 상황이 높아졌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 국제선선 현대상선도 이 해운동맹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석유 수출국 기구, 그리고 오펙이라고 그러죠. 이 오펙 그렇죠. 회원국들에 이어서 러시아하고 멕시코도 석유 감산에 동참하기로 했네요. 예? 그 국제유가가 뛰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에 14개 오펙 회원국이 감산에 합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11개 비회원국,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량으로만 보자면 사우디보다 더 많죠. 근데 이제 내수가 많아서 수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한데 이 러시아와 멕시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감산에 하겠다,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50를 넘어서서 $60 이상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오펙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실제로 이해를 하겠냐, 말로만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60 이상 가면 미국이 석유를 대신한 셰일가스 생산을 다시 본격화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은행이 대리급 직원에 대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죠? 희망퇴직, 명예퇴직하면 뭐 55세 이상 대상들이 많이 되는데 국민은행이 투트랙을 한다는 거죠. 55세 이상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로도 하고 2007년 이전 입사한 지 10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거죠. 36개월치 급여를 주고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일해야 되든 잡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36개월치 급여를 받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잘못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국민은행은 어떨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북 현대가 레알 마드리드와 한판 붙는 경기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어제 클럽 월드컵 6강전에서 탈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제 경기 이겼으면은 이 4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만나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시아 챔피언으로 참가한 전북 현대가 이 클럽 월드컵 6강전에서 이 북중미 챔피언인 클럽 아메리카에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이 김보경 선수가 전반에 선제골 뽑아냈는데 후반에만 2골을 내리내줬고요. 이 축구에서 전반전 1대0이
후반전 2대1로 뒤집히는 거, 이거는 이 실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 전북이 팀 컬러 그대로 이 닥치고 공격이라는 이 닥공으로 화끈한 경기를 펼치면서 축구 팬들에겐 졌지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강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정도 올라간 것도 진짜 잘한 거죠. 그렇죠. 프로야구 FA의 그 양현종 선수 말이에요. 일본 요코하마하고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기아에 남겠다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이 요코하마 계약을 보도한 직후에 이 양현종 선수가 가족 회의를 했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기아에 계속 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양현종 선수도 기아에서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양현종 선수 한국에 잔류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아에 잔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아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표시하기도 했고요. 요코하마로부터 제안받은 액수가 2년간 6억엔,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액수면은 국내에서 FA 계약하는 금액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서 이런 부담보다는 차라리 기아에 남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미안한 얘기, 얼마나 줄까요? 궁금해지네요. 양현종 선수가 과연 얼마나 받을까? 이 100억 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이제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양현종 선수 협상이 참 재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아가 이미 최영우 선수 영입하면서 100억 원을 썼거든요. 여기에다가 양현종 선수가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잡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현종 선수가 연간 30억 원을 거부하고 나는 기아맨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양현종 선수가 기아 구단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 달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지금 더 무섭게 된 거거든요. 기아가 삼성에서 나온 최영우 선수 100억 원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기아맨인 양현종 선수를 100억 원보다 적게 주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치 양현종 선수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처럼 됐는데 과연 얼마 받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박태환 선수가 근데 정말 대단해요. 쇼트코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200m, 400m에서 우승했는데 100m, 1500m에서도 결선에 진출했네요. 4관왕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쇼트코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박태환 선수가 이 자유형 100m, 1500m에서도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1500m에서는 2007년에 세웠던 한국 신기록을 4초 25나 앞당겼습니다. 잠시 후에 이 결선 경기가 열리게 되고요. 박태환 선수 어제만 자유형 100m 예선, 준결선, 또 1500m 예선 3경기에 참가했고요. 오늘도 이 100m, 1500m 결선이 함께 열리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담이 오늘 레이스의 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이 남자에도 피겨 유망주가 있더라고요. 차준환 선수인데 남자 피겨 사상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차준환 선수가 이 휘문중학교에 재학 중인 올해 15살의 소년이거든요. 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국내 남자 피겨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합계 225.55점을 얻었는데 이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메달을 따낸 거 은퇴한 김연아 씨 이후 11년 만이고요. 이제 보통 남자 김연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남자 김연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준환 선수가 이 피겨 스케이팅 이전에 발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해서 연기 이 표현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강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스타일이 김연아 선수와 똑같아서 마치 김연아 씨의 연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 오소 코치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브라이언 오소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오소 코치면 또 김연아 선수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아,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G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홍진경입니다. 똑 부러지는 고객 관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 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명과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 매니저. KT.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댄싱 컨덴싱.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댄싱 컨덴싱.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촛불은 새아침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서양호입니다. 예. 자, 234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 숫자인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잊지 못할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 가결의 의미, 이후 전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이걸 두드렸는데 감침이 나오네. 찬성 234표, 반대 56표, 퇴장 1표, 기권 1표, 무효표 7표, 1, 2, 3, 4, 5, 6, 7.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시장님. 네, 일단, 234표 중에, 그 야권이 172표라고 생각하면 62표가 여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 저는 참 무효표에 좀 관심을 갖습니다. 이 무효표가 의도적인 무효표더라고요. 보니까 가짜를 쓰고 뭐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표들이 보면 이거거든요. 가짜 쓰고 나서 이제 인증샷 찍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어서 무효표를 만든다. 아니면 점도 하나 뚝 찍는. 뭐 점을 찍는다거나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어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만든 그런 표들인데. 그럼 이게 친박 쪽에서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친박은 처음부터 반대표 찍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찬성표를 찍었다고 인증샷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7표 중에는 비박계나 혹은 숨은 야권의 표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상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반대표가. 그러니까 친박이 더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친박이 엄청 많이 사실 찬성을 했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밝혀져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곧 친박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 정도가 이제 무너졌다. 당내 어떤 그런 싸움에서 사실상 70대 50 정도의 어떤 비율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비박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도권 싸움에서 비박계가 확실히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저도 62표 그리고 56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34표 중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나왔을 거로 예측되는 수가 62표인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는 56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친박 또한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9일은 금요일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대의에서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킨 날이죠. 부당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친박 또한 역사적 단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친박이 향후 당권에 있어서 스스로 비주류, 패족을 자처하고 마늘과 쑥을 먹고 환골탈태하겠다는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당권을 계속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그 날들이었습니다. 그 두 분 다 이제 그 당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황교안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야당은 국회 정부 여야정 협의체 이거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국정교과서 세월호 진상규명 뭐 이런 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황교안 총리를 부정하다가 황교안 총리 체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뀐 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좀 안정적이고 안정을 떠나서 뭐 대안이 없잖아요. 법적인 그렇죠.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총리도 파면시키면 됩니다. 그럼 좀 총리가 하는 거지. 탄핵을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저는 야당이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똑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소극적인 어떤 정국 운영, 탄핵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소극적인 안정적인 어떤 정국 운영 속에서 가장 급한 문제, 여야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이건 급하거든요.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과욕을 부린다면 양쪽의 과욕이 뭐냐면 황교안 권한대행 대행이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런 쟁점적인 부분들을 내가 밀어붙이겠다. 그것도 역시 또다시 트러블이 있을 테고 거꾸로 야당도 이참에 국정교과서 문제인지 사드 문제인지 이런 걸 전부 다 백지화하겠다라고 몰아붙여서도 사실은 전국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좋은데 문제는 서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뒤로 미루자. 가장 쟁점이 안 되면서도 국민들한테 절실한 부분부터 서로 협의를 하자. 이런 어떤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국회 정부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이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안보에서는 협치하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목해야 할 것은 최순실 게이트 전국 혼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을 빨리 매듭짓는 길은 대통령이 조기 사임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협치하지 않고 비타협적인 노선을 걷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대신에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새로운 사회적 적폐 문제를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데요. 그런 요구들은 구시대의 막차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새시대의 첫차에 숙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회적 적폐 청산이라든가 사회개혁은 대선에서 야당의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에서는 시민사회의 몫으로 좀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 운영의 전술 전략 측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지금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집중해서 대통령으로 야기된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강만의 서 소장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보수를 지지했던 또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국민들도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이번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5년 동안, 4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서 그거를 찬성한 게 아니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민간인한테, 강남 아줌마한테 그런 자신의 권력을 이양해서 줬다. 그것에 대한 분노가 사실 핵심인데, 아무리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했던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이 모든 정책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면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들은 거기서 또 불안감을 느끼고 또 거기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 뒤로 미루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당성을 획득한 정권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말이에요. 여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야정 협의체인데 여당이 누구예요 대체? 난 진짜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렇죠. 지금 보면 비상시국 회의하고 어제 또 50명이 혁신과 통합 연합이요? 이게 예전에 야당이 단골로 하던 게 혁신과 통합인데 이해찬 전 총리 모셔다가 혁신과 통합 연합이 많이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전공인데 이것을 친박이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참 역설적이긴 한데요. 저는 향후에 여당은 친박 대 비박 대 고륙 상쟁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친박 스스로가 패족을 자처하고 비주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박과 국민의 탄핵 요구를 받은 비박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유승민, 김무성을 찍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출당 조치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친박의 당 사수 의지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비박이 대통령의 탈당과 지도부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기실 명분일 뿐이고 친박이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박 신당 창당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시기는 친박이 준동할수록 더욱더 앞당겨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탈당이나 분당이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서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게 표가 된 게 56표라는데 56표에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친박이 아직도 이번에 반대표를 찬성표를 한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60대 6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세가 거의 지금 균등해졌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더 우세해야지 이 기세를 선점을 해서 당권을 뒤집어 거나 혹은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결도 좀 다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나간다고 해서 어느 쪽이 지금 리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먼저 나간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차별화하고 있어요. 지금 남경필 지사라든지 혹은 김영태 의원이 안 따라 나온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죠. 아마도 지금 지지부진 하면서, 오늘 한 12일, 12월 21일 정도까지 이재원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까지는 서로의 새싸움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여야정 협의체가 불가능하겠죠. 글쎄요. 그 여당이 어딘지를 확실히 좀 어떻게 가려줘야지 무슨 협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리고 일단은 여야정 협의체도 여야정 협의체입니다만 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오늘은 재판부 전원회의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늦추는 건 정의를 늦추는 것은 이미 정의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경험이 있어서 로드맵이 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과 국회가 78%의 압도적으로 찬성을 요구했다라는 것 탄핵에 찬성을 요구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형법상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보는 게 헌재라고 한다면 더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면 현재 헌재 소장 임기 만료 전에 1월 말 전에
탄핵 소추가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건 기대일 것 같아요. 저 어떤 언론에서 계속 헌법학자들 표현을 해서 1월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딱 적시를 해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이제 그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걸 갖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아까 지금 야당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탄핵 사유를 올렸는데 그걸 다 심리하지 말고 해당하는 것 한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그걸 먼저 해서 나머지들은 뭐 보류하거나 뭐 한다라고는 의견이 있을 뿐이지 또 다른 의견도 사실은 또 만만치 않아요. 보면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 또다시 어떻게 그걸 기준을 삼느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준을 삼은 건 물론 이 사안이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각 사안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어서 사실 1월 말은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정상 30일 동안 어쨌든 이 소명 이 자료를 이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대통령 출석에 대한 기회를 주고 대통령 불출석해서 그다음에 공개 변론하고 하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1월 말이면 벌써 다 지나가거든요. 공개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월 말보다는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까지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거진다 된다 간단하게. 개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과 제도의 틀인 룰 자체를 바꾸는 개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국민들에겐 실종된 리더십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새롭게 뽑자는 것은 쉽게 합의가 모아질 텐데 개헌에 대해서는 요구가 그 순수 내각제부터 이혼 집정부제까지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까지 너무나 요구가 그 천양차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으기에는 대선 때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미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선주자 야권에서 이미 개헌은 불가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힘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헌 가능하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이 단순히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치 체제가 너무나 싫다. 이 구 정치 체제를 갈아 엎어야 된다라는 민심이라면 개헌이야말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설득을 할 수 있다면 개헌이 국민들한테 먹힐 것이다. 또 의제가 성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헌 지금 근데 사실 솔직히 그 예전에도 하도 개헌 공약으로 하고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권력 딱 잡고 보면 권력 나한테 집중되는 거 이거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말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현명함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겠죠.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